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8월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가 확정되며 지역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이산가족 정보통합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이산가족 생존자는 모두 56,890명이며 이 가운데 3,440명이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상봉 대상자를 추려 다음 달 3일까지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할 예정이며 최종 명단은 8월 4일에 교환됩니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남북의 이산가족이 각각 100명씩 참여하는 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원주 혁신도시는 13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마치고 올해 2월엔 법적 절차인 국토부의 준공고시까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원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고사목과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보수가 부실해 원주시도 인수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내 두물 수변공원입니다. 보도블록 사이사이마다 잡초가 자라 마치 잔디밭처럼 보입니다. 상당수 조경수는 말라 죽었고 고사목은 지지대에 의지해 간신히 서 있습니다. 쉼터 역할을 해야 할 평상은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기울어져 있습니다. 물이 고여있는 분수대에는 버려진 쓰레기와 이끼 등 부유물이 뒤섞여 악취를 풍깁니다. 풀도 지금 제대로 이렇게 날짜리에 놔야 되는데 엉망이에요. 앉아서 쉴 데가 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3년이 다 돼가는데 나무도 지금 완전히 집안 정원같이 돼 있잖아요. 혁신도시 공원과 녹지 부분 관리 주체는 아직까지 사업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 LH입니다. 지난 2월 혁신도시 준공고시 이후에도 공원 부분은 하자 문제로 원주시가 인수를 미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인수인계를 위한 최종 점검을 앞두고도 여전히 관리가 부실한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금 무성하게 자라서 저희도 지난주서부터 지금 팀 꾸려가지고 돌아가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8월 정도까지는 이제 시에서 좀 관리하게끔 좀. 공공기관 이전을 마치고 정주 인구 3만 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원주 혁신도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원 녹지 분야 관리가 소홀하게 진행되면서 깔끔한 마무리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폐광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와 대체 산업 육성이 시급하지만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는 도시 재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도 부족하고 주민들의 관심도 저조한 상태인데요.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 계산동 마을 비탈길에 따라 공공미술 작품들이 이어집니다. 채탄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의 모습은 이곳이 탄광 지역이었음을 느끼게 합니다. 지난해 문광부의 마을 미술 프로젝트에 선정돼 3억 2천만 원을 들여 마을 도로를 단장했습니다. 마을 중심지에 자리 잡은 옛 계산 동사무소와 일대는 멋진 생활 속 전시관으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모습을 바꾸려던 사업은 한 해 만에 중단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통해서 마을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1단계 사업만 하고 2단계 사업은 중단한 상태다 보니까 너무 접근성이 멀고 위에 있고 단촐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들도 너무 고령하다 보니까 탄광 지역 문화예술 사업은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도 부족합니다. 태백시는 전체 예산의 1.1% 수준인 33억 원, 정성구는 1.7% 수준인 66억 원에 불과합니다. 창작 인원이나 공간이 실제로 없고요. 부재해 있고 또 그것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과 지원 체계 같은 것들이 미비해 있습니다. 실제 경험도 없고요. 지역 예술가를 키워내거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는 노력도 부족합니다. 석탄산업 근로자들이 검은 땀을 흘렸던 그 흔적을 온전하게 후세에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산 감천 문화마을이나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처럼 폐광 지역 도시재생 사업도 문화예술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면서 남북 화해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 물적 교류가 이뤄질 경우 동해 묵호항이 교역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무역항인 동해항은 그동안 남북 교류의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1995년 동해항을 통해 대북 물자가 지원됐고 1998년부터는 동해항에서 북한 장전항까지 금강산 관광선이 운항됐습니다. 최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 공연을 위해 북한 예술단이 묵호항을 통해 방한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대북 제재가 풀리면 동해항이 또다시 남북 교류의 창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해항은 국내 다른 무역항보다 북한 나진 선봉항과 운항 거리가 짧고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교역의 거점항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해항은 북한의 주요 항만과 연계되는 그런 지점 이점과 각종 국가기관이 존재해서 그 남북 간의 교역이 활성화될 경우 즉시 어떤 서포트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동해항을 환동의 거점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3단계 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해시도 이미 북방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동해 묵호항을 통한 물적 교류와 관광 활성화, 배후단지 조성 준비에 나섰습니다. 경제자유구역하고 자유무역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대북 경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해시가 정말로 이제 핵심 주력 산업으로 이 동해항을 육성해 나가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교역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그리고 동해 묵호항이 교역의 거점항으로 또다시 부상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영진입니다. 때이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장마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은 오늘 본격적으로 북상을 시작해 내일 오후부터는 도 전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러나 모레인 27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 뒤 장마전선이 다시 남하하면서 한동안 소강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 장마가 내일부터 시작되면 7월 1일부터 장마가 시작된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겁니다. 한편 강원기상청은 올해 7월과 8월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 이후 강원도 내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에서는 95명의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가 새로 등록해 모두 56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임대등록 주택수도 595채가 신규로 등록해 모두 1,614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등록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도내 160여 곳의 축산물 관리업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25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식용란 판매업소 11곳, 식육 포장업소 7곳, 식육 가공업소 3곳 등이었고 위반 유형별로는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12건,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7건 등이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고 앞으로도 시군별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해충인 멸강 나방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충남과 제주에서 멸강 나방 유충이 발견되고 있어 도내 유입 우려가 크다며 논둑이나 밭둑, 목초지 등에서 멸강 나방을 발견할 경우 적용 약제를 즉시 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멸강 나방은 옥수수와 목초, 벼 등 작물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는 해충으로 올해 중국 강소성 일부 지역에서 발생량이 많아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뒤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영동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4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한편 강릉은 밤사이 최저 기온이 26.4도로 열대야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릉시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숙박업소 위생과 서비스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4일까지 관내 숙박업소 408곳의 객실과 화장실의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유금표 게시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릉 지역 20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6일부터 8월 19일까지 45일 동안 운영됩니다. 삼척에서 경기도 수원을 오가는 고속버스 노선이 신설됩니다. 삼척시는 다음 달 20일부터 삼척 고속버스 터미널을 출발해 삼척 해수욕장 입구와 횡성 환승휴게소를 거쳐 수원 종합버스터미널까지 하루 6번 운행하는 고속버스 노선이 신설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시간은 다음 달 2일 확정되며 예매는 고속버스 모바일 앱과 인터넷 코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산불로 소실된 고성군 폐기물 처리 시설 복구가 늦어지며 고성 지역 생활 폐기물 일부가 7월부터는 태백시에서 처리됩니다. 고성군은 태백시와 폐기물 위탁 처리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2일부터 하루 2톤의 생활 폐기물을 태백시 환경자원센터로 운반해 처리합니다. 지난 3월 산불로 불에 탄 고성군의 폐기물 처리 시설은 복구가 늦어지며 정상 운영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첫 민자특례 공원인 원주중앙공원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중앙공원 제1구역 착공에 이어 제2구역에 대한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중앙공원 2구역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 참가 의향서를 받고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8월 23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합니다. 중앙공원 2구역 사업은 원주시 무실동 일대 31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되며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를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도내 각 소방서가 물놀이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춘천 소방서의 경우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남면 한덕리 한덕유원지에 잠수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시민 수상 구조대를 운영합니다. 또 소방당국은 단순 순찰 위주의 형식적 배치보다는 내실 있게 구조대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사고가 발생되면 즉시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